네, 안녕하세요. 신바람 국어교실의 신바람입니다. 자, 오늘 배울 교과서는 부산 전교과서 대단원 두 번째 소단원입니다. 두 번째 대단원의 두 번째 소단원 1g과의 전쟁 탄소를 줄여라. 자, 이런 제목인데요. 제목이 좀 길죠? 이건 다큐멘터리예요. 텔레비전에서 방영했던 다큐멘터리인데요. 그것을 우리 교과서에 방영됐던 영상들을 사진으로 바꿔서 그리고 그 옆에 대본을 같이 제시해주는 형태로 다큐멘터리라는 것을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공부 열심히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요. 준비물 갖고 오셨죠? 공부하려는 마음가짐, 삼색 볼펜과 형광펜. 자, 공부하면서 의문사항이 있다면 질문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메모해 두시고 댓글과 그리고 선생님께 직접 찾아와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선생님이 최대한 성의껏 여러분들에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교재 74쪽 처음 부분부터 시작하도록 하시죠. 짧으니까요. 여러분들 집중해서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서요. 글을 읽으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인간은 두 개의 발자국을 남긴다. 땅에 남기는 발자국과 지구 환경에 남기는 탄소 발자국. 인간이 편리한 삶이 남긴 탄소 발자국은 지구의 환경을 바꿔놓았고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부메랑이 되어 다시 돌아왔다. 탄소 1g을 줄이기 위한 치열한 전쟁, 더 이상 미룰 수도 누구도 예외일 수 없는 바로 우리들의 전쟁이다. 그러니까 탄소를 줄이기 위한 것을 전쟁에 비유해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자, 문제 상황은 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환경이 위협을 받고 있는데 우리의 삶이 탄소를 발생시켰고 그 탄소가 결국 우리의 환경을 위협하고 있다는 거죠. 파괴해서 우리의 삶까지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지구온난화의 원인 중 90%는 화석연료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이다. 그러니까 석유, 석탄 이런 것들 이야기하는 거죠. 탄소와 같은 온실가스 때문에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 결국 탄소는 뭐를 발생시킨다? 온실가스를 발생시킨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탄소를 왜 줄여야 되는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온실가스는 지구 표면의 온도를 평균 15도로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중요한 존재이다. 문제는 온실가스가 너무 많아지면서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2010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330억 톤으로 1990년에 비해 45%나 증가했다. 지구의 온도도 계속 상승했다. 산업혁명 이후 140여 년 동안 지구 표면의 평균 온도가 약 0.6도 올랐고 이 추세라면 50년 안에 2, 3도가 오를 것이라고 한다. 지구온난화의 경고 속에서 우리나라의 탄소 배출량은 지난 20년 136%나 증가했다.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지금 보시면 이 뭐죠? 우리나라가 지금 이만큼 올랐으니까 그 속도가 굉장히 급격하다는 걸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죠. 75쪽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습관 하나만 바꿔도 많은 양의 탄소를 줄일 수 있다. 자, 그럼 어떻게 줄일 수 있냐? 가정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가정에서 가장 쉽게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물 절약이다. 통에 물을 받아 설거지를 하거나 컵에 물을 받아 양치질을 하고 변기에 페트병을 넣어두면 이렇게 물을 절약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물을 절약할 수 있다. 이러한 절약을 통해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약 10% 줄일 수 있다. 설거지통, 양치질컵, 변기에 페트병을 넣으면 연간 10%. 자, 그리고 탄소를 줄이겠다는 기업의 약속을 나타내는 탄소 성적 표시 제도가 있다. 이는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표시하는 것으로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이다. 기업의 약속, 기업에서 실천 방법, 소비 제품의 탄소 배출량을 표시하면 소비자들이 온실가스 즉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질 것이고 이에 따라 기업에서도 생산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줄이려는 노력을 할 것이다. 또 이와 더불어 국가에서는 이제 국가 차원 이제 가정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가정 이야기였고요. 그 다음에 기업을 이야기했고요. 이제 국가의 차원으로 점점 커지고 있죠?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여야 된다. 탄소 배출량의 가장 큰 원인이 화석연료의 사용이기 때문이다. 국가에서는 화석연료 사용을 줄여야 한다. 최근 화석연료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바이오디젤이다.
바이오 디젤을 사용하면 원료가 되는 식물성 기름을 얻기 위해 콩이나 유채 같은 여러 가지 농작물을 키우게 된다. 이러한 식물들은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많이 흡수하기 때문에 바이오 디젤을 계속 쓰게 되면 이산화탄소가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바이오 디젤 공장의 그 전문가와 함께 이렇게 인터뷰까지 하는, 인터뷰한 거죠. 인터뷰했는데요. 이분 굉장히 옥동자 같이 생기셨어요. 자, 그래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면서 좀 더 근거, 화석연료 사용, 바이오 디젤이 왜 좋은가를 좀 더 확실히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다시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시죠. 76쪽입니다. 에너지 효율 높여 탄소 배출을 줄이려는 시도는 건축 분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탄소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건물을 짓거나 기존 건물의 구조를 변경하면 경제적인 효과는 굉장히 크다. 건축 분야에서도 이렇게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건물의 태양광 발전 시스템이나 풍력 발전기를 설치하면 이들이 에너지를 생산해내는 동시에 탄소 배출도 50% 이상 줄일 수 있다. 인간의 빠르고 편리한 삶과 맞바꾼 지구의 환경, 이제 처음으로 되돌릴 수 없고 다른 곳으로 대체할 수도 없다. 다만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조금 불편하고 적게 누리더라도, 그리고 비용을 좀 더 지불하더라도 변해가고 있는 지구의 모습을 조금씩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닐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뭐 해야 된다? 지구의 모습을 되찾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큐멘터리를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는요, 우리 교재 79쪽으로 넘어가셔서 소단원 정리에 들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소단원 정리. 자, 텔레비전 다큐멘터리라고 선생님이 아까 이야기했었고요. 예시적이며 해설적이며 논리적이며 설득적이다라는 거죠. 탄소 배출을 줄여달라, 동참해라, 뭐 이런 의미가 담겨있죠. 소재는 지구온난화와 온실가스가 문제가 된다는 거죠. 탄소 배출을 줄여서 지구 환경을 되찾아야 한다는 것이 주제입니다. 특징을 살펴보죠. 성우의 내레이션, 성우가 화면 바깥에서 말하는 목소리죠. 내용 설명하고 있고요. 시청자들의 눈높이에 맞는 적절한 자료와 설명으로 이해를 돕고 있다. 자료가 적절했다는 거예요. 그 적절한 자료를 사용하는 이유는 독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시청자가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 도표, 인터뷰 영상 등의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는 것 기억해 두시고요. 자, 문제사항은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데 탄소 1g을 줄이기 위한 전쟁이 나타나고 전쟁을 시작했고 화석연료를 사용하여 과다하게 사용한 탄소와 같은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거예요. 지구 온도가 올라가는 거죠. 자, 그래서 온실가스로 인해 뜨거워지는 지구, 온실가스의 역할과 과도한 배출했다는 현상 이야기했고, 지구 온난화의 통계적 수치를 지금 밝히면서 환경 파괴가 심각하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기업에서, 그리고 또 어디 갔죠? 국가 있죠? 국가. 5번이 국가네요. 국가에서, 건축 분야에서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구온난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지구 환경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큐멘터리에서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좋은 점, 효과와 유의점은 뭐냐? 효과는 내용의 정확성과 그리고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말하고자 하는 바에 좀 더 구체적인 근거가 된다는 거죠. 시청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내용에 대한 몰입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 하지만 유의점도 있습니다. 시청자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자료는 오히려 이를 방해할 수 있고요. 비슷한 내용의 자료를 지나치게 많이 제시하면 내용에 대한 몰입을 방해할 수 있다. 너무 일반적이고 흔한 내용을 제시하면 방송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 유의하시면서 자료를 사용해야 되겠죠? 다큐멘터리를 찍는 분들은요. 자, 그럼 오늘 우리가 1g과의 전쟁, 탄소를 줄여라 이것을 다 배웠는데요. 자, 지금 계속해서 자료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가, 어떤 자료를 어떤 방식으로 사용해야 되는가, 그래야지 독자가 이해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요, 자료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정리를 꼭 해두시길 바라고요. 특히 지금 이 부분 유의할 점,
효가 이런 부분 좀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소단원 정리 여러분들 오마이노트로 정리하시길 바라고요. 관련 문제 꼭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공부 열심히 했습니까? 복습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